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슨 방송인가요? 오늘 스포츠센터입니다. 네, 스포츠센터. 네네. 축구 봤어요, 축구? 아시안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첫 경기는 일부만 봤고, 네. 그 두 번째 경기도 일부만 봤네요. 거의 후반부터 봤으니까. 네. 제가 조금씩만 봤습니다. 결과는 알고 있고요. 제가 네. 오랜만에 봤거든요. 어떤 경기 보셨나요? 요르단 봤습니다. 요르단. 요르단 그 주말에 했던 경기. 금요일이었나요? 토요일이었나요? 어제 했을 거예요? 월요일이었나요? 네. 어제였나? 아니요, 좀 더 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쨌든 네네. 요르단 축구를 봤는데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뭐 어쨌든 봤는데 네. 제가 왜 축구를 안 보게 된지 다시 이제 저를 상기시켜주는 졸전이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어떤 부분이냐면 네. 체력이 우선 안 된다. 체력이 일단 정말 로우타일러님의 개인 의견이다. 저는 이제 팬이니까요. 뭐 당연하죠. 뭐 개인 의견이고요. 네. 보잘 것 없는 흔한 축구 팬의 감상평 그렇죠.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큰 의미 두지 마십시오. 네네. 간만에 축구를 봤는데 답답한 거예요. 여전하다. 여전하다. 제가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네.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축구하는 것도 좋아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보통 이제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화가 많이 쌓이죠. 체력이 안 된다 여전히. 체력도 안 되고 피지컬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몸싸움에서 굉장히 잘 밀린다. 그러니까 경기로 보면 요르단이 잘하는 팀이냐? 아니거든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동남아 팀하고 하면 막 5대0, 3대0, 4대0 이렇게 이겨요. 제가 베트남 가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가 뭐냐면 소식을 하십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면 큰 편이에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에 부임한 다음에 네. 뭐 썰이지만 네. 그 선수들 식단부터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단백질 위주의 이런 식단으로. 그게 왜 중요하냐? 모든 스포츠에서는 체력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서는 몸싸움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페널티가 심해요. 그렇죠.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 중동 선수들이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체력이 좋고 몸싸움이 좋아요. 그러니까 힘이 좋습니다. 힘이.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전반전 느낌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수비가 수비를 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공을 줄 때를 몰라서 공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요르단이 압박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뺏긴 적도 몇 번 돼요. 그리고 이제 치고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공을 뺏기게 됩니다. 이게 뭔가 뚫고 한 개인이 물론 패스를 잘 해가면서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그런 공격적인 순간을 만들어내서 패스의 기회를 만들려면 각 선수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 뭐 공간도 나오지 않고 패스할 공간도 만들어지지 않고 패스하기도 전에 공을 뺏겨버리면 뭐 말짱 꽝이지 않습니까? 여전하다. 몇몇 선수들 빼고는 진짜 약간 피지컬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미드필더가 지워졌다. 없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 감독의 전술 탓이다.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잘은 모르지만.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이게 왜냐면 후반 들어서 그러니까 지고 있었잖아요. 네. 2대1에서 2대2로 동점을 만들고 끝냈는데 그렇죠. 그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자꾸 선수들을 공격진으로 올리다 보니까 네. 그 넓은 중원을 한 명 혹은 두 명 선수가 커버를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아니고 이거는 뒤에 나중에 분석 같은 걸 전 좀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 전술의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전술의 부재는 네. 이게 뭐 축구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11명이 같이 뛰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11명이 다 같이 뛴다는 얘기는 각자 맡은 임무를 잘해줘야 돼요.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싸움도 안 밀려야 되고 체력도 받쳐줘야 되고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점에서 좀 보충할 점이 많다.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전술적인 얘기. 아까 처음에 전반전이 답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수들이 공을 돌리는데 수비수들이 의미 없이 공을 돌리는 적이 좀 많아 보였다. 갈 곳을 잃었다. 네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전술의 부재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전술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그냥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빈 공간을 찾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물론 빈 공간을 찾아서 줘야 되겠지만 뭔가 연습된 대로 이 공이 가야 되는데 그럼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공을 어디로 줘야 될지도 몰라 하는 것 같고
미드필드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도 그 공이 살아서 전방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클리스만 감독이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원래 뭐든지 스포츠는 지면 감독이 욕을 먹어요. 그렇죠. 그건 뭐 국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술의 부재였다. 그리고 선수들을 뭐 좋게 얘기하면 선수를 너무 믿은 거고 네. 다르게 얘기하면 전술의 부재로 그 체력적인 문제점이 거기서 나타난 걸 수도 있다. 너무 또 특정 선수들에게만 공이 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또 다른 지적도 봤는데 특정 선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강인 선수. 네. 이강인 선수에 약간 의존하는 일종의 전술이다 보니까 선수의 약간 능력치, 그렇죠. 그러니까 팀 전체적인 전술이 아니라 그런 능력치에 의존하는 축구이다 보니까 그 선수가 사실 매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첫 경기는 사실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잘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지만 맞아요. 객관적인 경기 지표를 보면은 그 요르단전의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는 조금 평점으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게 데이터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페인의 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그쵸. 평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그 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A매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국가 대 국가는 메시를 보면 알아요. 네. 호날두를 보면 알고요. 네네. 리그에서는 그렇게 날고 기어도 네. A매치에서 두 사람의 성과가 리그에 비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맞출 수 있는 시간도 다르고 그렇죠. 리그제는 상대한 선수 또 상대하고 그렇죠. 상대한 팀 또 상대합니다. 하지만 A매치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선수들을 상대해야 되고 또 다른 전술이고 네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잘한다는 선수들을 뽑아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A매치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뭐 묶여서 또는 이강인 선수가 뭐 컨디션 난조였는지 이건 뭐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전술의 부재도 부재지만 받쳐줄 선수가 없다. 이게 박지성 선수 때도 그랬고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생각입니다. 이건 네. 개인적으로 네.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잘하는 선수한테 의존하는 건 당연합니다. 네. 아르헨티나도 뭐 날고 기는 선수 많아도 결국에는 메시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메시한테 의존하는 전술을 많이 썼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받쳐줄 사람이 없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건 그러니까 과거에 박지성 선수가 한창 뛰던 뭐 그런 뭐 차범근 선수도 나왔지만 그땐 정말 원맨 팀이라고 해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 그렇죠. 이강인 선수도 있고 수비에는 김민재 선수도 있고 그렇죠. 물론 그 정도 뭐 황희찬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면은 이제 네,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그런 개개인의 선수 수준도 네. 받쳐줄 선수가 없다는 약간 좀 피계가 아닌가. 핑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물론 네.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다들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국대까지 갈 정도 갔다는 거는 네. 이미 실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고요. 물론 그 선수들이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에 따라서 기복이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러면 사실 그것도 에이스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손흥민 네. 그리고 김민재 선수, 네. 이강인 선수. 사실 김민재 선수 빼고는 김민재 선수는 진짜 이번 경기에서 잘했어요. 잘하더라고요. 엄청 잘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이게 거의 1대1 찬스를 내줄 수 있는 장면에서 진짜 다다다다 뛰어가가지고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그 막은 수비는 네.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막아냈다는 건 저도 축구를 잘 모르지만 네. 축구가 사실 뭐 저같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격수만 되게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비수도 화려할 수 있구나. 그럼요. 이번 저는 경기에서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네.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공격수가 공을 잡고 있는데 넘어졌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랑 경합을 하다가. 네. 근데 파울이 안 불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비인 겁니다. 그거 본 것 같아요. 그 장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사람이 깡도 있는 거고 네. 실력도 있는 거고 모든 걸 갖췄기에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11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일 그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은 클린스만이고요. 네. 감독님이시고요. 어쩔 네. 수 없고요. 경기를 비겼으니까. 원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요. 전술의 부재는 확실해 보였다. 수장이 책임을 져야 네. 되니까.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전술의 부재가 확실해 보였다. 네. 공이 가야 할 곳에 못 갔고 선수들이 좀 헤맸다. 그렇죠. 그리고 미드에서 뭔가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작전 명령이 제대로 오지 않은 게 아닌가. 그리고 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골문 앞에서의 결정력 실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죠. 네, 여기까지 딱 여기서. 거기서도 이제 전형적인 한국 축구. 그렇죠. 고질적인 불안. 네. 또 나왔죠. 네. 이제 자꾸 이제 홈런을 차는 네. 그 부분은 평생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뭐 더 유명하신 분도 계시죠. 맞아. 독수리 슛의 그럼요. 샹시 선수 계신데. 네. 그리고 멈칫거렸던 거 한 부분도 좀 있었고. 아니 근데 저는 질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그 골이 거의 90분에 나왔을 거예요. 추가 시간 직전에. 맞아요. 그래도 후반에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네네네. 체력도 올라가고 좀 뭔가 좀 풀리는 듯한 보였던 게 뭐냐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왼쪽이 굉장히 약했어요. 거기가 왜 왼쪽이 약했냐면 몸싸움이 안 됐다. 체력이 좀 받쳐주지 못했다. 그리고 과감하지 못한 게 좀 없잖아 있었다. 총체적인 난국이었다고 봅니다. 잘한 선수들은 이제 총점을 비교해 보면 요르단보다 저희 선수들의 평점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낮은 선수가 없습니다. 네네. 근데 비겼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 첫 번째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술이 그렇게 키는 전술은 아니었고 또 전술만 탓하기에는 선수들이 놓친 것도 많다. 골의 기회도 분명히 많았고 골 기회를 놓친 것도 많았고 골의 기회를 만들 순간에서 개인 역량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순간도 꽤 많이 보였다. 그러니까 수비는 김민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였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다른 선수들이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얘기고요. 근데 네. 사실 수비는 어느 나라나 다들 고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수비가 고질병이 아닌 나라는 이탈리아 정도? 뭐 그냥 그 사람들은 네. 그냥 뭐 우주방어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 사람들이 아닌 이상에는 수비는 언제나 고질병이긴 한데 이 연계가 언제쯤이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축구를 볼 수 있을 것인가. 뭔가 프로리그에서 볼 법한 수준의 축구를 대한민국이 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네. 거의 합숙을 2달 이상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직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나가면서 리셋을 시키고 나갔다. 자기가 알려준 거 다 지워놓고 나간 거다 이건. 하드 포맷하고 나갔다. 그렇지 않고선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저는 2달 전부터 그렇게 합을 계속 맞춰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국가대표 시스템에서는 그래서도 안 되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유명한 얘기는 뭐냐면 히딩크 감독이 오자마자 한 게 네. 체력부터 키워라. 맞아요. 그 얘기는 뭐 유명하죠. 네, 몸부터 키워라. 네. 그게 왜 다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돼야 되지 않나. 네. 그게 선행이 돼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체급은 기술을 압도한다. 뭐 격투기가 네요. 그 격투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체급은 기술을 압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체급이 돼야 기술을 익히는 거고 같은 체급에서 싸웠을 때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 체급이 안 되는데 기술만 익혀서 큰 체급을 이기겠다? 그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사실 이렇게 준비한 게 순서대로 가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화이팅이고요. 네. 아마 이 방송 올라갈 때쯤이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도 끝나 있을 것 같고요. 목요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네. 주. 네. 때는 이제 좀 대한민국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는 게 격에 맞지 않나. 근데 생각보다 우승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최근 들어는 거의 없고. 없죠. 네.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호랑이인데 네. 어떤 호랑이인지는 모르겠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올라갈 때쯤에 뭐 16강, 8강 정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일본이랑 한국만 김치국 엄청 마셨죠. 서로에서 결승에서 만나네 뭐네 또 네. 서로 그냥 일본 제고 난 다음에 이제 16강에서 만난다. 일본이 조 2위하고 우리가 1위 하면은 16강에서 만날 수 있다. 여러 가지 합니다. 진짜 둘이. 바로 그것도 지금 어려워졌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발전하는 축구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 경기를 끝나고 의문의 1승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손흥민 아버지 되십니다. 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논란이 말씀하실 때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하겠습니다 하고 하신 건데. 네네. 전 100% 동감합니다. 운으로 이기면 안 돼요. 그건 맞습니다. 운이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는 것만큼 악몽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일개 팬이고요. 그럼요. 일개 FC 코리아의 팬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아무 그런 제 말에 힘이 없음을 동조 안 하시면 동조 안 하시는 대로 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매주 화요일마다 팟빵 채널에서 샘투타일러 채널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샘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